네, 안녕하세요. 4월 24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일정을 좀 보시면은 어제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넘어서면은 메타 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빅테크 실적 발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69원으로 일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유는 일단 미국이 경기가 계속 좋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왔다. 그래서 시세 변화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를 좀 보시면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죠.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실적 발표 후에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저가 차량에 대한 이제 지속 여부.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개선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내용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때 주가가 강하게 떨어졌을 때 어떤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는 거, 시간에 13%가 급등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2차전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주가를 $1000를 돌파를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최고 고가 수준이 거의 $1000 육박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진짜로 된다고 하면은 신고가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도 오늘 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계속해서 AI랑 이제 반도체주가 워낙에 강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번에 하락이 강하게 나올 때 일부 조정을 거치고 오히려 5월 22일 이후에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흐름 봐서는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도 일단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3%가 더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상 그 전에 이제 10% 급락 맞은 거를 거의 다 회복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강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달도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그래서 이때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반도체 이쪽은 섹터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련된 거는 뭐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특별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리나 얘기 나오죠. 어제 미국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제 미국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계속 상방에서 이렇게 유지해주는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맵으로 보셔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 강했던 그 부분을 대부분 다 메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렇게 미리 또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빅테크 전부 다 올랐죠. 테슬라 보시면은 장중에는 이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이제 컨콜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간에 강한 급등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오늘 어제 엔비디아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테슬라도 시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갭으로 바로 이렇게 강하게 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갭 뜨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어쨌든 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시작해서부터 밑꼬리도 없이 이렇게 강하게 말아 올렸다. 다만 이제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넘겨주는지 마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매수세는 강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크게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소외받는 거 없이 비슷한 모습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저항대, 이 저항대를 강하게 한 번에 뚫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이 정도까지는 다 누구나 예상하는 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는 사실 그 예상을 못했는데, 역시 주식이라는 건 함부로 예측할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도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갭이 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하고 외인 매매 추이를 보시면은 오늘 양매수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900억 매수를 했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대형주들 딱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특징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AI 관련주 엔비디아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관련주 재룡전기가 신고가를 나왔다. 근데 이렇게 신고가 계속 가는 건 사실 개인이 따라붙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매매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릴 때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에 관련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리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회사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것 때문에 끌고 가겠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이 있다 한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을 20%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될 시에는 35년에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주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게 판매량이 부진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근데 충전 인프라까지 뒷받침이 되면은 절반까지 차지할 거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거를 보고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테슬라의 이제 다음 분기에 관련된 실적들, 판매량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작년 말 국내 전력 설비 빅5 수주 17조 원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현대 일렉트로닉이 있죠. 지금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알고만 계시고, 이게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줘야지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사실 그냥 내용만 알고 있고 그냥 쳐다봐야죠. 그리고 네옴시티 건설비 3배 늘어서 계획보다 줄어든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게 되냐 마냐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일단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건설비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계속 수정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음에 1년 내에 이제 틱톡 매각 법안, 틱톡 금지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미국 의회를 통과를 했고 바이든 서명 이후에 발효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닐스에서 일단 암호화폐를 내놓는데 이게 거래소에 2분기에 상장한다는 소식. 그러다 보니까 린드먼 아시아가 오늘 이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 이제 특징주 보시면은 플레이디, 그 다음에 여기 EM넷, 모비데이즈 이런 것들은 메타 관련주죠. 시간에 보니까 내용이 엔비디아와 메타가 손을 잡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메타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매수세가 일부 미리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피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롭틱스도 있고 YC캠, 또 피롭틱스랑 YC캠은 막판에 좀 하나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 유리기판주도 신고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이 이 정도로 세게 들어오면은 추가 시세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일단 불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아주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메타 발표 실적하고, 자, 내일도 또 이제 중요한 구간이 있죠. 이렇게 위에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걸 넘어가면은 사실상 이제 애플이 있긴 하지만 애플보다는 이제 5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지수가 그렇게 흔들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